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노술까지 김필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당황했죠. 유전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가 좀 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문제가 어렵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쉬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천천히 하나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육하나방이라는 게 나오네요. 육하나방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있습니다. 각각 설명들이 있죠, 그죠? 이 설명들이 맞는지 볼게요. 자,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방이잖아, 그지? 나방은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동그라미. 자, 니은은 발생과 생장의 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육하나방의 알은 애벌레, 번데기 시기를 거쳐 성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변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불러요? 발생. 그리고 몸이 커지는 걸 생장이라고 배웠었죠, 그죠? 자, 맞고요. 자, 디귿 과정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나오네요. 에너지는 다 뭐야? 물질 대사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틀리면 안 돼요. 그렇지? 1번 문제부터 틀렸다. 야, 그러면 멘탈이 나가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평균 온도가 19도인 어떤 지역에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달팽이 개체수가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죠. 이거 뭐야? 문제인식과 관찰과 문제인식인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온도가 높아지면 달팽이 알의 부하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가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가설을 세웠겠지? 자, 그래서 달팽이 알을 세 집단으로 나타냈대요. 그래서 온도가 19, 22, 25, 부하율이 80, 38, 0. 어때요? 점점 온도가 높아지니까 부하율이 떨어지네요. 그럼 나의 생각이 어떻다? 맞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달팽이 알의 부하율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되어 있네. 내 생각이 맞았어요. 자, 그럼 이제 밑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골라 볼 거예요. 첫 번째, 기억은 조작 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달팽이 알의 부하율,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요거 달팽이 알의 부하율, 얘는 실험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종속변이 되는 거죠. 얘가 틀렸네요. 조작변이 틀렸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자, 뭐가 있었어요? 일단 가설에 해당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탐구 설계 수행을 했었죠, 그렇죠? 자, 실험했다는 얘기야. 탐구 설계와 수행을 동시에 진행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됐다는 맞습니다. 자,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라를 보시게 되면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럼 당연히 결론 도출 단계가 되겠죠. 자, 답은 그래서 뭐예요? 니은,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이게 2번 문제였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바로 쭉 넘어가서 이제 신경계 문제가 나왔는데요. 얘도 뭐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이 심장 위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와 나는 연수와 척수래요. 아, 연수, 척수. 자, 볼게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앞이 길죠, 그죠? 심장이랑 연결됐으니까 얘는 부교감 신경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얘는 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앞이 짧죠, 그죠? 모여서 같이 간다는 얘기야. 교감일 때는 어때? 교감신경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것들이 동시에 작용해야 돼. 그래서 모여서 간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교감신경이 되겠고요. 그러면 교감신경의 절전유란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었죠? 다 척수에 있습니다. 적수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한 줄로 되어 있네요. 아, 이건 뭐예요? 바로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신경 정도가 되겠죠. 뭐 운동신경이라 얘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는 뭐예요? 그렇죠. 원심성 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는 거네. 자, 그럼 일단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척수다. 아니었죠, 그죠? 척수가 아니라 연수가 되겠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 A와 C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다. 자, 신경전달 물질을 같은 것끼리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그죠?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여기도 아세틸콜린. 그런데 어디 말단만, 교감신경 말단만 뭐였어요? 노르에피네프린이죠.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이고 노란색은 다 뭐예요? 아세틸콜린이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A와 C의 말단, 자, A 하고요. 자, C의 말단은 똑같은 놈이 나옵니다. 그게 뭐였어요? 아세틸콜린이 되겠죠. 동그라미가 되겠네요. 자, B의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위에서 소화작용이 촉진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B는요,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현재 어떤 상태야? 내가 뭔가 쫓기고 있거나 위험한 상황이지, 그치? 그럼 소화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소화했을 에너지가 어디 있어, 그치? 우리 도망가는데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얘가 소화작용이 촉진이 아니라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뭐가 돼요? 2번, 니은이 되겠죠. 어렵지 않았죠? 그치? 할만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자, 이게 3번 문제가 됐고요.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조금 문제 좀 지워볼게요. 자, 4번 문제에서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과 니은은 암모니아와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암모니아 아니면 아미노산이래요. 자, 그런데 단백질이 이게 되고 이게 돼서 이게 됐었죠. 그죠? 단백질이 바로 뭘로 쪼개져요? 그렇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소화 혹은 분해 과정이겠지. 분해 과정을 거쳐서 기억 뭐가 돼요?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럼 이 암모니아가 또 마찬가지로 에너지로 사용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여기 있는, 쏘리 미안해요. 왜 암모니아야? 그치?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 되겠고요. 아미노산이 분해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산화탄소, 물,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럼 이 NH3는 어디야? 여기 2에서 간에 가서, 그죠? 간에서 뭘로 바뀌어요? 두 개의 NH3가 요소로 합성이 되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치? 자, 이런 식의 진행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과정 1에서 이화작용이 진행된다. 자, 소화예요. 소화 분해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맞네요. 자, 간에서 과정 2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간에서 과정 2가 일어난다. 맞네요. 자, 기억은 암모니아이다. 아니죠. 기억은 아미노산이었죠. 그죠? 니은이 암모니아죠. 그래서 니은으로 고치시면 되겠고요. 얘는 틀렸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기억, 니은. 어렵지 않죠? 자, 이게 4번 문제였고요. 이제 5번에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거야. 왜냐면 5번에서 좀 틀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왜 틀렸나 봤더니 아니 국어를 못해. 문제를 이해를 못해. 뭘 이해를 못했냐? 이거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 가는 핵상이 EN인 동물 P의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냈대요. 자, 세포 분열 과정 중 기억 시기에 관찰되는 세포에서 자,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요 상동 염색체를 다 줬는데 한 쌍을 제거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원래대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한 쌍의 상동 염색체가 똑같은 놈이 이게 더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이상한 상황이 생기지. 그치? 아니 얘랑 얘랑 상동인 거 알겠어요. 이 두 개 상동이야. 얘도 상동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이 한 쌍이 이렇게 제거됐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야? 얘도 상동 취급을 하는 상동이 일종의 상동인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된죠? 그렇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상이지만 얘는 뭐가 돼요? 아, 성염색체가 되면 이렇게 되겠구나. 즉 얘가 X염색체고 얘가 조그만 게 Y염색체가 되게 되면 이게 성립하겠구나. 아, 그럼 얘는 뭐예요? 남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만 빼고 상동염색체 하나가 생략돼 있단 말이야. 그럼 요걸 생략해놨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치? 자,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요. G연기, S기, M기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건데요. G2기 다음에 뭐예요? M기죠. 그죠? 근데 얘가 M기냐, 얘가 M기냐? M기가 어떻다 그랬어요? 가장 짧다고 배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M기는요, 길면 안 돼요. 분열기는 길게 되면 이 유전자의 발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포가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굉장히 짧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사 갈 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사하지, 그지? 이사를 한 달 동안 하면 어떻게 되니? 너무 불편하잖아, 그지? 우리, 그지? 그래서 뭐 한나절, 반나절, 뭐 한나절 가지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야. 분열기에는요, 이 DNA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DNA가 발현된다든지 이런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진행이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이 M기가 되겠고요. G2기, M기, 그 다음에 G연기, S기가 되겠죠. 자, G연, S, G2, M 이렇게 되겠다. 자, 따라서 얘는요 2번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 세포 주기는 1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포 주기는 2방향으로 진행됐죠, 그죠? 틀렸어요. 자, 니은, 니은 시기의 세포에는 뉴클레오솜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 시기는 주연기예요. 이 뉴클레오솜이 뭐였어요? 뉴클레오솜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동글 히스톤 단백질이 총 8개가 존재했었고요. 동글 이런 식으로 8개 존재했었지, 그치? 요 구조물을 뭐라 불렀어요? 뉴클레오솜이라 불렀었죠, 그치? 뉴클레오솜은요, 중요한 거야. 얘는요,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해요. 물론, 세포가 죽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세포는요, 얘가 G1기든 G2기든 M기든 뉴클레오스는 무조건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안 그러면은 얘가 염색체 혹은 염색살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죽은 세포라는 얘기야. 그래서 뉴클레오섬 혹은 히스톤 단백질은요 언제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죠? 자, 디귿 P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분의 염색 분체 수는 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보세요. X 염색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죠? 하나잖아, 하나. X 염색체. 염색 분체는요. 요게 염색 분체죠,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되겠네요, 그죠? 12. 자, 그래서 6이 아니라 12가 되겠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좀 내려볼까요? 답은 그래서 2번 니은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 말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치? 요것 때문에 실수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왜 염색체가 다르지? 여기서 또 막히면 안 돼요. 알았지, 그치?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자와 여자의 성 염색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게 5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표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다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날숨, 이산화탄소 뭐예요? 호흡계예요. 호흡계. 그 다음에 심장, 혈관이 속한다. 순환계겠지, 그지? 따라서 이거 뭐가 따라서? 얘는 소화계가 되는 거죠. 됐죠? 자, 가는 호흡계이다. 맞네요. 자, 나를 통해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O2가 포함되어 있다. 자, 순환계는요, 양분뿐만 아니라 기체도 같이 이동하는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디귿,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 소화계잖아, 그치? 소화계라며, 얘가. 소화계니까 음식물을 분해하여 영양소를 흡수한다는 A에 해당한다. 얘도 맞네요. 그래서 모두 맞는 거 누구야? 5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요게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볼게요. 자, 7번 문제부터 여러분이 하나씩 틀리기 시작하죠. 왜냐면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이거 누누이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라 라고 강조했었는데 자꾸 생각하려고 한다는 말이야. 왜냐면 어차피 이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외웠잖아, 그죠? 어떻게 외웠어요? 그렇죠. 오줌량만 반대였죠. 오줌량만 반대. 자, 보세요. 가는 정상인의 혈중 항인용 호르몬 농도에 따른 기억과 니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나는 이 사람의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A를 시간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볼게요. 얘가, 자, 가에서 보시게 되면, 가에서 현재 지금 ADH가 증가할수록 기억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억은 증가하고 있죠, 그치? 기억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ADH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니은은요, 감소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기억과 니은은 각각 오줌 삼투압 아니면 오줌 생성량이라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반대라고 우리가 외웠었어? 그렇지, 얘만 반대다. 오줌 생성량만 반대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증가하고 얘 증가하는데 감소하죠.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요 니은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오줌 생성량이 되는 거예요. 오생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같은 방향이니까 얘는 오줌 삼투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553이 돼요. 오줌 삼투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죠?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뭐 A는 뭐였어? A는 기억과 니은 중 하나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A가 기억과 니은 중 하나래요. 자, 이것도 판단해 볼게. 내가 있지, 그치? 여기서 물을 섭취했어요. 물을 섭취하게 되면 물 섭취 순간 어떻게 변할까요? 물을 섭취한 순간 나의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처음 원인 혈장 삼투압이 낮아졌으면 다 낮아지는 거지. 빰빰빰빰빰빰 다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오, 그런데 물 섭취 후에 내가 혈장, 자, 써볼게요, 나. 물 섭취를 하고 나서 나의 혈삼이 낮아졌는데, 뭐 이건 알겠지, 그치? 내가 우리 몸에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A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있지, 그치? 오, 그런데 A 값은 증가있단 말이야. 얘랑 어떤 관계예요, 현재 지금? 반대 관계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이 되는 혈삼과 이 A 값이 서로 반대야. 그럼 뭐만 반대인 거야? 오줌량만 반대라 얘기했었죠, 그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A도 뭐가 되는 거야? 오줌 생성량이 되는 거예요, 오생. 오생이 뭐였니? 니은이었죠, 그쵸? 니은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차근차근 체크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 A는 니은이다. 맞네요. 그죠? 방금 했지, 그치? ADH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거 모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혈중 ADH 농도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낮다라고 돼 있어요. 자, ADH 보겠습니다. 자, 1, 2 볼게요. 1, 2. 1, 2에, 자, 요 1, 2에 오줌 생성량 보겠습니다. 오줌 생성량은요, 1과 2 중에서 누가 더 커요? 2가 더 컸다는 얘기야.
그런데 항상 오준명만 반대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ADH를 비교해 보게 되면 ADH가 1과 2가 있으면 얘만 반대라니까. 얘만. 자, 오줌 생성량만 얘만 반대야. 얘만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이 더 크다는 얘기야. 1에서가 2에서보다 낫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어때? 나의 생각과 여기에 제시된 요 선지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제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언제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이걸. 그치? 그냥 빠르게 크다 작다를 바로바로 해석해서 이거를 1분 내에 푸셔야 돼요. 아셨죠?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시간이 남을 거예요. 알았죠? 자, 답은 기억, 니은 아마 3번이 될 거예요. 3번 기억, 니은이죠?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냈고요.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자, 사람의 질병, 즉 병원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네요. 사람의 질병 A, B 말라리아래요. 말라리아는 무슨 생물이죠? 얘는 원생 생물이었죠. 원생 생물. 진핵세포예요. 그렇지?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는 결핵과 독감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결핵과 독감이래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누구야? 그렇지,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누구였어요? 독감이죠. 그죠? 독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결핵이 되는 거고, 결핵은 어디에 속해요? 그래요, 세균에 속하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다. 자, A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을 갖는다. 뭐 여기 있는 거 다 유전물질 가져요. 그죠? 바이러스도 유전물질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세균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세균에 속한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맞네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파된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쉬운 거 되게 쉬워요, 그렇지? 그래서 아마도 8번, 9번, 10번까지는 아마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거야. 굉장히 쉽네라고 하면서 막 넘어갔을 거야. 중간에 가끔 이렇게 걸리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만 잘 넘어갔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은 생태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거 되게 쉽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를 표는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원하는 분서와 뭐라 했어요? 사회생활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맞춰야지, 그치? 같은 종의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이를 분담한다. 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라고 되어 있었지, 그치? 기본적으로 분서란 건 경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얘는 분서는 경쟁을 해봤는데 내가 질 것 같아. 그래서 에이 더러운 건 아니지, 그치? 내가 질 것 같으니까 에이 내가 피해야지 라고 하면서 뭘 나눠 먹는 거야. 뭐 먹이를 나눠 먹든지 서식지를 나눠 살든지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경쟁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분서는 경쟁이 기본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는 협력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회생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생활은 뭐라고 배웠었어요? 이거는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에요. 같은 종 내에서 상호작용이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붉은 밤 솔새와 밤색 가슴 솔새는 서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나무의 서식 공간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식 공간을 달리한다. 이게 뭐예요? 분서죠. 분서는 뭐예요? 종과 종 사이, 그치? 분서. 나눠 사는 거지, 그치? 이거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었어요.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얘는 같은 종내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종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케이? 같은 종내에서는 경쟁 잘 하지 않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에 기억은 뭘 하고 있어요?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상호작용. 자, 니은은요. 환경이 얘한테 생물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이 먼저 생겼죠. 그래서 먼저 생긴 게 생물한테 준다. 그래서 작용이라 불렀고요. 그 다음에 생물은 나중에 생겼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작용보다 늦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반작용이라 불렀었지, 이거를. 반작용. 자,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놨어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가의 상호작용은 기억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요. 자칫 틀릴 수 있겠지, 그지? 분명히 상호작용 맞는데, 근데 얘는요, 개체군 내예요. 지금 현재 이 두 개는 뭐예요? 요 상호작용 현재 지금 뭐야? 지금 군집 내 상호작용이란 말이야. 서로 다른 종끼리 상호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호작용은 맞는데 뭐가 틀렸어요? 얘는 군집 내 상호작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얘는 뭐였어요?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같은 종내에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맞게 하려면 개체군 이렇게 그려놓고 개체군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요놈끼리 요렇게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이렇게 화살표 그려줘야지 요
요 화살표에 대해서 요 설명이 맞는 거죠. 이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분서 A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나 분서 A에 맞고요. 자, 이거 숲의 나무로 인해 햇빛이 차단되어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감소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 자, 숲의 나무예요. 아, 생물이네요. 그러면 생물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환경한테 영향을 준 거죠. 그죠? 아,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얘는 뭐다? 반작용이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반작용 누구였어요? 디귿이죠. 그죠? 디귿.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뭐가 맞아요? 니은만 맞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 있었겠고요. 그림 너무 그렸다. 다시 그려줄게요. 이거 뭐냐면 개체군이 A가 이렇게 있었어요. 개체군 A야. 자, 여기에 개체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개체들이 이런 식이 있었어요. 개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 하게 되면 요게 될 수 있다고요. 오케이? 얘는 뭐니까 개체군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 자, 그래서 9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은 이제 이런 10번 이 방어작용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살짝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림을 하나씩 그려볼게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세요.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가슴샘이 없는 생쥐 1부터 4를 준비한대요. 1부터 4는 X에 노출된 적이 없대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다 뭘 제거했어요? 가슴샘을 제거했어요. 가슴샘을 제거하게 되면 뭐가 안 만들어지죠? 그렇지. 얘는 T림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기억과 니은에 각각 X를 주사했대요. 자, 누가 기억이 니은지 모르겠지만 기억이라 할게요. 기억, 그 다음에 니은이야. 자, 니은 이렇게 있었어요. 생쥐야. 여기다가 각각 X를 주사했대요. X를 주사한 뒤에 니은에만 X에 대한 보조 트림프구를 주사했어요. 여기다가 뭘 주사했다고? 보조 트림프구를 얘만 주사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기억과 니은 중 니은에서만 X에 대한 항체가 생성됐대요. 아, 여기서 얘가 X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졌구나. 어때요? 글을 그림으로 보니까 되게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편하지? 자, 됐어. 여기까지. 답을 볼게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서 기억과 니은은 1과 2를 나타낸대요. 얘가 지금 1과 2 중에 하나인데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알았지? 기억, 니은이요. 자,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1과 2에서 혈장을 각각 분리했대요. 아, 그래서 혈장 분리하고 혈장을 분리했대요. 그러니까 1과 2니까. 그걸 누구한테 놨어요? 3과 4에, 그지? X를 각각 주사한 후 3에는 1의 혈장을, 자, 4에는 2의 혈장을 주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얘도 3과 4 중에 하나야. 두 개가.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뭐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얘한테 자, 일단 뭘 주사했대요? 3에는 자, 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X를 먼저 주사했고요. 얘도 3인이 산지 모르겠지만 얘도 똑같이 X를 주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어요? 마지막에 자, 3에는 1의 혈장을, 4에는 2의 혈장을 주사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주사했어요. 혈장 가자. 혈장을 갖다 놔. 혈장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중에 어차피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혈장을 각각 집어넣었어요. 자,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렇지. 얘는 세포 성분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있죠.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항체를 생성한다 얘기했었죠. 그죠? 이 혈장에는 항체가 들어있어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생쥐 3번, 4번을 보시게 되면 3번은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일어났죠. 얘는 지금 항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고요. 얘는 항원 항체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아하, 그럼 얘가 누구예요? 얘가 3번이구나. 얘가 4번이구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앞에 거 1번, 2번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3에는 1의 혈장. 아, 그럼 얘가 1번이었구나. 얘가 2번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게 쉽죠, 그죠? 그림 그리면 금방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놨고요. 자, 이제 했어. 자, 밑에 있는 거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기억 1 바로 나와 있네. 그치? 기억 1 맞고요. A는 형질 세포로부터 생성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A가 뭐였냐 아까? 자, A가 뭐였어요? A가 X에 대한 항체였죠. 그죠? A는 X에 대한 항체고요. 항체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당연히 형질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맞고요. 자, 항체는요. 비림프구가 분화해서 형질 세포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다음에 라의 4에서 X에 대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라고 되어 있는데 라의 4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혈장을 얘한테 넣어준 거기 때문에 2차 면역이 나버리고 아니야 이건. 그치? 일단은 얘는 X를 집어넣기 때문에 1차 면역은 일어났어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오케이?
그러면 이 혈장 들어왔으니까 2차 면역 아닙니까? 아니지. 얘는 지금 뭘 한 거냐면요. 현재 지금 4에다가 내가 면역 혈청 주사를 놓은 거란 얘기야. 즉 쉽게 얘기해서 내가 X에 대한 병이 걸렸어요. 다른 놈에서 만들어낸 항체를 얘한테 집어넣은 거란 말이야. 물론 얘는 X를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기억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야. 하지만 기억세포가 활동하지 않아요. 왜? 처음 본 거니까. X를 처음 본 거니까. 그래서 얘 몸에는 현재 지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고 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좀 더 쉽게 빠르게 얘가 완치되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야.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는데 얘는 이 X 때문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랫동안 끙끙 앓거나 죽겠지. 그치? 맞죠? 그런 상황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기억세포가 작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1차 면역 반응이 아니라 얘는 2차가 아니라 1차 면역 반응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처음 본 거니까. 자,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10번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풀어놨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11번을 쫙 봤더니 왜 이렇게 유전 문제 빨리 나오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유전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많이 당황했거나 아니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했을 거예요. 혹은 못 풀었을 테고, 그치? 자, 그래서 요 유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봅시다. 일단 문제 조건에서 위에는 별게 없어요. 그죠? A와 A에 있어. 자, 우성이다.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밖에. 여기 다야. 그죠? 그 다음에 가계도가 나와 있고요. 자, 이 밑에 거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되느냐? 일단 가계도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계도를 봤을 때 처음에 어떻게 연습했었죠? 시작할 때? 그렇지. 항상 이 가계도에 표시를 해주라. 자, 얘가 나예요. 니은 나왔고, 얘가 기억이죠. 얘는 기억, 니은 발현됐고요. 정상이고요. 기억, 니은이고요. 얘는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정상인가요? 안 보여, 잘. 정상이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놨었죠. 자, 그 다음에 뭘 찾아요? 일단 여기서 얘가 각각 기억과 니은이 어떤 유전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뭐 반성준인지 상염색조 유전인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걸 다 찾을 거야. 일단 첫 번째, 기억 같은 경우에는 기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운합녀 열려면 했었지, 그치? 자, 기억을 보니까 기억을 병녀가 있네요. 안 되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병남이가 있는데 정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4번, 5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4번과 5번을 가지고 얘가 우남녀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남녀는 뭐였어요? 우성 반성준이 아닌 경우에는 병남이 위아래에 정녀가 있는 거죠, 그죠? 병남이 위아래에 정녀, 기억에 대한 정녀가 있는 거지. 기억은 정상이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얘는 우선 방선조는 우반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는 제꼈다는 얘기야. 그래서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니은도 볼까요? 니은도 보시게 되면 니은도 되는 게 똑같이 얘도 우남녀가 돼요. 어떤 게 되냐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병녀. 아이고 잘못 썼다. 그치? 기억하고 니은 잘못 썼네요. 자, 기억은 5번, 6번이죠. 5번, 4번, 5번이 아니라 미안해요. 5번, 6번이었죠. 5번, 6번 잘못 썼어. 5번, 6번 이거지, 그치? 5번, 6번.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몇 번이 돼요? 니은 보시게 되면 2번하고 3번을 보시게 되면 얘가 기억이 니은이죠. 니은은 얘가 병남이죠, 그죠? 근데 얘는 정녀예요, 그죠? 그래서 우남녀가 성립해요,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2번, 3번에서 얘가 우남녀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해도 우성 반성전이 아니구나를 알아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되는 게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이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거냐? 잘 봤더니 일단 우리가 지금 아는 건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알려진 게 뭐가 있냐 봤더니 일단 확실히 아는 건 1번을 확실히 알아요. 자, 우리 여기서 1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판단해 볼게요. 1 기억 니은 디귿은 요거 아니면 여기서 지금 3, 4, 7이라고 얘기했었죠. 3번, 4번, 7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는 3, 4, 7을 몰라, 그치?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니? 그래서 확실히 알려진 1번부터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스몰 a 플러스 스몰 b가 1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얘가 요거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요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스몰 a가 얘가 스몰 a를 하나 가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얘가 스몰 b를 하나 가질 수 있는 거지. 그치?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1, 0 혹은 0, 1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것밖에 모르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집어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누군지 모르잖아.
누군지 아는 거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 부분 가지고 자, 2번이라 할게요. 두 번째. 자, 요 부분에서 이제 가정을 할 거야. 그렇지? 만약에 그래서 A가 1이었어요. A가 1이면 어떻게 되니? A가 1. 자. 얘가 1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B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오, A가 1이면 B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얘는 지금 어때요? 스몰 B를 갖지 않으니까 B는요. 라지 B 또는 라지 B Y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1번이 남자예요. 이게 지금 현재 남자였기 때문에 얘가 성염색질 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염색질 준일 수도 있다는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야.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남자는요. 니은 요게 니은이었죠. 니은에 대한 거지. 니은에 대해서 지금 뭐야? 현재 지금 병이죠. 그죠? 병에 걸렸네. 가정하는 거야. 알았지? 그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B가 모름이에요? 아, 여기서 B는 모름이에요? 그렇구나. 얘는 니은 병이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아, B하고 라지 B하고 스몰 B가 있는데 얘가 니은이고 얘가 정상이 되겠구나. 자, 요게 성립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됐죠, 그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일단 해보는 거야, 그렇지? 아, 그래서 알았어. 이렇게 정상 유전자가 스몰 B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유전병, B에 대한 니은 유전자라 할게요. 니은병이 라지 B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써볼게요. 얘가 자, 둘 중에 하나야. 라지 B 아니면 뭐라고요? BY죠, 그죠? 이걸 봤더니 자, 3번, 4번을 보세요. 3번, 4번은 일단 얘가 요거라고 가정할게요. 무조건 얘는 라지 B 하나를 받기 때문에 니은 나오죠. 근데 얘도요. 라지 B 하나를 받아야 돼, 그치? 여자니까. 근데 정상이네? 모순이 생기네. 그럼 이거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그치? 아빠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의 스몰 라지 B를 무조건 얘가 가져가죠, 그죠? 어때? 또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아, 이렇게 해보니까 자, 요 상태에서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4가 정상일 수가 없어요. 정상. 스몰 B죠. 이거 돼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1이 아니라 뭐가 1이에요? 그렇죠. B가 1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언더스탠이 되세요? 그죠? 출발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1 정해졌어. 이건 확실히 정해졌어. B가 1이기 때문에 쓰세요. 여기서. 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0 플러스 1의 형태로 된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0 플러스 1. 자, 그러면 이제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임으로. A는 뭐 아니면 뭐예요? 그렇죠. A 이제 남자니까 얘도 반성전 아니면 상염색전이죠. 그죠? 그럼 얘는 A 또는 AY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또 가정을 하는 거야. 자, 또 만약에 그치? 자, 요 놈이 AA라고 해보자. A라면 이게 모순이 생긴지 안 생긴지 보면 돼요. 자, 이제 얘가 A야. A라면 얘가 지금 AA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A가 지금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야. 정상이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스몰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그런데 한 놈이 기억이고 한 놈이 정상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왜냐면 얘가 상염색체고 얘가 AA를 갖는다라면 얘는 분명히 어떻게 돼요? 둘 다 같은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표현형이 다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치? 자, 그래서 A라면 뭐가 생겨요? 아, 얘는 3하고 4에서 다른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기억에 대한 다른 표현이 불가능해요. 기억이야, 기억. 니은 아니야. 알았죠? 그렇죠? 기억이 대한 거 A니까 기억이죠. 아, 따라서 어떻게 된 거야? 얘는요? AY겠구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되죠? 오, AY네? AY. 누가 AY요? 1번이. 따라서 1번이 AY란 말이야. AY. 여기다 써볼까요? 얘가 AY란 말이야. AY. 오케이? AY. 찾았어. 그래서 얘가 스몰이가 빵이 되는 거야. 야, 알았다. 그치? AY니까 얘는 무슨 유전이에요? 아하,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성염색체 유전인데 기억은요, 아까 그지? 뭐라 그랬어요? 5번이 안 된다며. 아까 위의 조건 때문에 따라서 얘는 무슨 얘기야? 열성 반성 유전이구나. 기억은 열성 반성 유전이라는 얘기야. 즉 쉽게 얘기하면 얘가 라지 A와 스몰 A가 이렇게 있으면 라지 A가 우선인 거 맞죠? 그렇죠? 열성 반성 유전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유전병이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병이고요. 얘는 정상이 된다는 얘기야. 요게 성립하는 거죠. 하나 찾았네. 언더스탠이 되셨죠? 오케이, 그래요. 자, 다 했어. 그러면 이제 얘가 AY였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이 자리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스몰 b 이게 오든지 아니면 스몰 b y가 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지? 스몰 b 라지 b가 오든지 스몰 b y가 오든지. 근데 여기서 아마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이걸 찾았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학생이 고민을 안 해요. 왜? 아유 설마 얘가 연관이겠어? 그치? 딱 보면은 같이 안 움직여요. 보면 기억과 니은 같이 안 움직이지, 그치?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야라고 푼 학생들은 시간을 아끼면서 정답을 맞췄을 거예요. 오케이? 이게 맞아요. 얘는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왜 이게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쓸게요 여기서. 자, 여기다 이게 스몰 b, 라지 b고요. 혹은 스몰 b, y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뭘 봐야 되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가도 돼요. 과감하게 이거 아닐 것 같아, 이건 것 같아라고 가도 상관없어요. 알았니? 왜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시간을 되게 많이 아낄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좀 찜찜하잖아, 그지? 나같이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걸 어떤 게 맞지? 논리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해 줄게요. 논리적으로. 자, 좀 색깔을 다 달리 할게요. 이제 나머지 가지고 이 둘 중에 뭐가 뭔지를 판단할 거예요. 지금 하나는 나왔어, 그렇지? 자, 일단 얘 두 개를 보시게 되면 이 두 개는 어때요, 서로? 얘는 라지 b가 있고요, 얘는 없죠, 그죠? 아, 그럼 이 둘은 어떨 거야? 표현형이 다르구나. 다를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은요 3, 4, 7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얘는 b는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에요. 니은, 그치? 그런데 여기 잘 보게 되면 얘만 니은이고요, 나머지는 정상이란 얘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얘 두 개가 서로 표현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떠한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얘 두 개는 표현형이 같아요. 니은이라는 표현형이. 얘는 표현형이 다르죠, 그죠? 조합이 그러면 3, 4 아니면 3, 7이 되겠지, 그치? 아, 그래서 이 둘은요 3, 4의 조합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3, 7의 조합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3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디귿은 절대로 3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디귿은 뭐 아니면 뭐예요? 4 아니면 7이겠구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4 아니면 7이겠구나. 자, 3, 7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요거를 이제 써먹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는 A는 정해졌거든요. A는 정해졌기 때문에 A에 대한 것들을 저기다 유전자를 하나 다 써볼 거야. 그 다음에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A에 대한 거. 아까 지금 뭐였어요? 라지 A가 지금 정상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어떻게 써져요? 자, 첫 번은 AY 노란색으로 쓸까요? AY 이렇게 되겠지? 자,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얘가 열성이니까 열성 맞죠, 그죠? 열성이니 기억이 열성이죠. 스몰 A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남자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A,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으니까 라지 A, 스몰 A가 되겠고요. 얘도 기억이 있죠, 그죠? 그래서 A, Y가 되겠고요. 라지 A, Y.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잔데 현재 지금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죠,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받아야 돼요? A하고 그 다음에 찍을 받아야겠지, 그치? A하고 찍. 자, 맞나요? 아니지. 틀렸네. 아유, 여기 틀렸다. 미안해요. 이거 스몰 A죠? 기억이니까 스몰 A가 되겠고, 기억이죠? 아이고, 얘도 스몰 A죠? 기억이니까 틀렸네. 아, 자꾸 왜 이렇게 틀리지? 자, 이 스몰 A죠, 그죠? 다시 정상이 라지 A이기 때문에 기억이니까 스몰 A, 얘도 기억이니까 스몰 A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정상이죠, 그죠?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이 뭐였어요? 라지 A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자, 라지 하나 있고요. 아빠로부터 무조건 스몰 A 하나를 받는 거죠,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정상이었어요. 자, 정상은 뭐가 되는 거야? 라지 A, Y가 돼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얘가 4번 아니면 7번이라 얘기했었어요. 4번 아니면 7번? 4번, 7번? 요거 아니면 요거란 말이에요. 4번, 7번. 그럼 얘는 어쨌든 4번하고 7번은요. 자, 만약에 얘가 7번이라면 얘는 라지밖에 없는 거고, 얘가 4번이라면 뭐밖에 없어요? 스몰이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를 하면서 한번 써볼게요. 하나씩. 현재 지금 어쨌든 얘는 A에 대해서는 지금 정상이야. A에 대해서는 정상. 이제 지금 A에 대해서 정상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A에 대해서는 정상이기 때문에 얘는 뭐 아니면 뭐예요? 4번, 7번 라지 A, 스몰 A 아니면 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보면 밑에 건 될 수가 없어요. 왜? 숫자가 3이야. 스몰 A와 스몰 B를 더해 숫자가 3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선택한 순간 얘가 스몰 B가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치? 이런 건 없단 말이야. 이런 건 없어서
아, 요거 아니구나. 그러면 요걸로 선택이 되는 거고 여기는 스몰 b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요. 지워볼게. 자, 다시 뭐였어요? 다시 라지 A, 스몰 A 아니면 뭐였나요? 라지 A, Y가 되는 거죠. 이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의 꼴이 된단 말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 여기서 라지 A, 스몰 A는 누구였어요? 라지 A, 스몰 A? 라지 스몰 여기 있네. 그치? 아, 그렇구나. 얘가 4번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판단이 되죠? 그죠? 그리고 얘는 현재 지금 뭐예요? 스몰 B를 갖네요. 그죠? 찾았네. 그지? 그래서 스몰 B야. 이거 1 더하기 2 해서 자, 총 3이 나온다는 얘기야. 나머지도 하나씩 찾아보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나머지는 지금 4번을 찾았기 때문에 4번 지우고요. 자, 나머지는 요 두 개 하나란 말이야. 두 개 중에 하나. 자, 그리고 지금 표현형을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스몰 B였죠. 그죠? 자, 써볼게요. 스몰 B. 4번 스몰 B. 4번 어디? 4번 여기 있네요. 자, 스몰 B 써볼게요. 아, 그렇구나. B의 경우는 어때요? 얘가 열성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옆에 살짝 쓸게요. 살짝. 자, 라지 B와 지금 스몰 B가 있으면 얘가 우성이고 열성이다. 그럼 얘가 정상이고 얘는 니은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얘가 라지 B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돼요? 나오면 안 되지. 근데 보세요. 얘가 B가 있죠. 그죠? B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B가 발현되는 거지. 라지 B가 발현되는 거죠. 그럼 누구겠어요? 그렇지. 바로 형질이 표현형이 다른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3번이 되고요. 따라서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7번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다 풀어볼게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7번은요. 얘가 AY였어. 얘가 이 자리가 AY야. AY였죠. 근데 숫자가 2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게 뭐가 돼? 스몰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0 플러스 2의 꼴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 같은 건 3번이었어요. 3번은 지금 뭐였니? 스몰 AY였죠. 그죠? 얘가 스몰 AY란 말이야. 여기 1이 들어있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반드시 스몰 B를 하나 갖고요. 뒤에 라지가 있으니까 이게 되네요. 아, 복잡하다. 그지? 자,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무리. 나머지 유전자를 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유전자형. 일단 1번이 뭐였어요? 1번은 이제 알았죠, 우리가. 그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남자건 여자건 여기서 확인되네요. 지금 누가 남자니? 3번이 남자죠. 3번이 남자인데 3번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그죠? 또 누가 남자이니? 7번도 남자네요. 7번도 이렇게 표현되죠. 그죠? 특히 7번이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가 B 같은 경우에는 BY 이런 형식이 아니란 얘기야. 아하, 그래서 얘는 어디 있다? 얘는 상염색 지준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마무리해서 다 써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지금 얘가 라지 B가 니은이 우성이었죠. 그죠? 니은이 우성이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1번이 뭘 간다 그랬어요? 1번에서 이건 아니죠. 그죠? 이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라지 B, 스몰 B가 되는 거고요. 자, 2번은요. 현재 지금 니은 정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몰 B가 되겠고요. 니은 정상부터 써볼까요? 니은 정상은 다 얘도 스몰 B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니은 하나를 갖죠. 그래서 얘는 라지 B, 스몰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됐고요. 니은 하나 갖죠. 그죠? 니은 하나 갖고 얘가 스몰 B이기 때문에 라지 B, 스몰 B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썼죠. 그죠? 6번 안 썼나요? 안 썼네요. 6번 찾아내 봅시다. 6번은 어떻게 될까요? 6번은 니은이 있으니까 라지 B, 스몰 B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하면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옆에서 여러분 하게 되면 잘 보일 거야. 그래서 뜨문뜨문 내가 이렇게 자꾸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랑 자꾸 봐야 되기 때문에 헷갈려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 이거 외우고 있으면 좋은데 내가 이거를 문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지? 이 표를 다 못 외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찍으지 여러분들 할 때는 금방금방 할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 이거 안 내릴게요. 안 내리고 바로 보겠습니다. 기억, 디귿은 4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귿 4네요. 여기 있네요. 디귿 4.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습니다. 자, 니은 선지. 5에게서 라지 A와 스몰 B를 모두 가질 수 있다. 5는요, 라지 A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 선지는 틀렸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의 동생이 이제 가오 하나를 모두 가질 확률이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7의 동생은 당연히 여기서 출발해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정상이죠, 그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유전병은 얘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돼. 아, 이건 되는구나, 그죠? 이거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하, 처음에 디귿에서 앞에 거 기억이 유전병일 확률은요, 2분의 1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니은이 유전병일 확률은요, 얘가 우성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1 나오네. 아하, 맞네요.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처음에 요거 가지고 찾는 요 핵심만 잘 파악하게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오케이?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지? 아까 이렇게 하라 그랬었지, 그지? 요거 찾고 나서 두 개 나오잖아.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능성 있는 게 뭐예요? 요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절대 시간이 널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가능성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사실. 오케이. 근데 어차피 나중에 이거 다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해야 돼. 요 작업을. 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여러분이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찾을 때는 요걸로 가정하고 바로 풀으셔도 아마 잘 풀릴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11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넘어가서 12번 문제. 연속으로 이제 근수축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근수축 문제는 요건 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되겠고, 얘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우리 했던 근수축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다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 H 대 I 대 뭐 기억, 니은, 디귿 있지, 그치? 전체를 다 구해야지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확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자, 골격근 수축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중요한 정보가 뭐가 나와 있냐면 일단 기억, 니은, 디귿이 나와 있다. 자, 기억 뭐예요? 기억은요, 얘가 2분의 I대가 되겠고요. 니은은요, 현재 2분의 겹대가 되겠죠. 자, 디귿은 H대가 되겠네요. 자, 변화량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D값을 썼기 때문에 이 D가 헷갈리니까 K값을 쓸게요. 자, 플러스가 예를 들어서 얘가 2K만큼 변한다고 친다면 얘는요, 기억은요, 플러스 K만큼 변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K만큼 변하는 거지, 그치? 얘는 플러스 2K만큼 변한다.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라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힌트 보겠습니다. 힌트를 보시게 되면, 힌트는 요거 힌트, 첫 번째 힌트. 자, 두 번째 힌트는 뭐였어요? 여기 있는 거, AD의 길이가 T2일 때 AD의 길이가 8D. 근데 뭐 사실은 상관없죠, 그죠? T2든 T1이든 AD의 길이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얘는 T1이든 T2든 무조건 8D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앞에 써볼게요, 살짝. 자, T1, T2가 이렇게 있었어요. X부터 써보겠습니다. X는요, 일단 X의 길이는요, T1일 때 16D였어요. 그 다음에 AD 써보겠습니다. 자, AD 얼마예요? AD는 T2일 때 8D라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AD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마이오신의 길이기 때문에 얘가 8D가 되겠고요. 얘도 8D가 될 거예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기억의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뭐였어요? 2분의 I대가 되는 거지, 그치? 왜? X에서 A를 빼면 I대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게 반땡이니까. 여기서 뺀 거에 반땡하게 되면 8D가 되겠고, 반땡하면 4D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뭐, 니은, 디귿도 같이 있죠, 그쵸? 자, 니은도 있고, 그 다음에 디귿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니은, 디귿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값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하나씩 차근차근. 자, 일단 여기서 써볼까요? 첫 번째 T1일 때 이제 뭐였어요? 이거 풀어볼게요. 풀게 되면 기억 플러스 디귿은 얼마야? 4니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뭘 알아요? 이걸 안단 말이야. 그치? 기억 값을 아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쓰게 되면 얘는 4D 플러스 디귿은 4니은이구나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식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식을 어디서 끌어올 거야? 그렇지, 여기 있는 니은과 디귿이 들어가는 게 누가 있어요? A대란 말이야. 그래서 A대식, 자, A대는 2 니은 플러스 디귿이고요. 요 값은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8D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니은 디귿에 대한 식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었지,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시면 돼요. 그냥 빼볼까요? 바로 빼볼게. 바로 빼면 4D 마이너스 2 니은은 어떻게 돼요? 4 니은 마이너스 8D가 되겠고요. 자, 넘기면 슉슉 넘겨보게 되면, 자, 12D가 되겠고요. 12D 얘는 넘기면 6니은이 되겠네요. 6니은은 12D가 되니까 니은 얼마예요? 6니은 12D 2D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됐지,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2D가 짠 나왔어요. 되셨죠? 자, 얘가 니은이 2D면 디귿도 바로 넣으면 되겠지, 그치?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니은이 2D면 얘가 4D가 되겠고요. 넘기면 디귿은 4D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뭘 모르겠냐면 이걸 못 구해요, 그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 바로 요 T2일 때. 요 식을 이용하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옆에다 그 식을 이용해 볼게요. 우리 기억 플러스 이 T2야. T1과 T2는 이거 혼동하면 안 돼요. 알았지, 그치? 자, 얘랑 다른 값이야. 그래서 얘는 편의상 그냥 이렇게 쓸게요. T2라 쓸게요. T2는요. 기억의 2 있지, 그치? 기억의 2 더하기 디귿의 2가 얼마예요? 니은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요거 푼 거야, 요게 1이라며.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랑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어요? 풀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할 거냐면
변화량이 우리가 이미 썼단 말이에요. 변화량. 변화량을 알게 되면 얼마큼 변했는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1로 갈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기억값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기억값에다가 얘가 지금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변화량을 우리가 기억은 플러스 K라 썼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요. 원래 T1의 기억값에다가 플러스 K만큼 한 게 뭐랑 똑같아요? 기억2랑 똑같은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디귿2는요. 디귿은 어디 있어? 디귿 요거죠, 그죠? 디귿은요. 얘가 원래 디귿의 값에다가 얼마 더한 거예요? 그렇죠? 얘는 2K를 더한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치? 자, 니은은요. 여기 있네요. 니은은요. 원래 니은의 값에다가 니은이 겹대기 때문에 얼마야? 빼는 거죠, 그죠? K를 뺀 거랑 똑같은 거지. 요거랑 이거랑 같단 말이야, 지금 현재 지금. 요거를 풀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값을 알아요. 기억, 니은, 디귿 아니까 넣어보세요. 기억 얼마야? 4D죠. 4D 플러스 K.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이 얼마예요? 4D죠. 4D 플러스 2K 하나. 자는 뭐예요? 니은 2D 마이너스 K죠. 이렇게 식이 쫙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K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해볼게요. 자, 더해보자. 더해보면 얼마예요? 얘가 8D가 되겠고요. 플러스 3K가 되겠고요. 얘는요. 2D 마이너스 K가 된다. 자, 그럼 K를 홀라당 넘기게 되면 얼마예요? 4K인가요? 아, D로 해야겠죠? D, 그치? 아니지. K로 해야겠네요. 맞죠? 그치? 그래서 쭉 넘기면 이쪽 넘기 4K가 되겠고 4K는 마이너스 6D네요. 그치? 아, 당황스럽다. 그치? 왜? K가 뭐가 나와요? K가 4분의 5, 2분의 3, 즉 마이너스 1.5가 나와요. 근데 뭐 상관없죠. 그쵸? 뭐 수업 좀 나온다고 막 크게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서 K 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5예요. 그러면 여기서 할게요. X 값이 지금 얼마였어요? 얘가 플러스 2K만큼 하는 거지, 그치? 근데 K 값이 얼마였어? 얘가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러스 2K만큼, 즉 마이너스 3D만큼 빼란 얘기야. 맞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요? 13D가 되는 거고요. 이거 다 구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기억은요, 얘도 마이너스 1.5D가 되는 거고, 얘는요, 플러스 1.5D가 되는 거지, 그치? 각각 K 값이었으니까. 우리가 값을 얘가 플러스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치? 저게 마이너스 나온 거, 실제 값이, 그치? 자, 마지막은요, 얘가 마이너스 3D가 되는 거죠. 그럼 구하시게 되면 얘는 2.5가 되겠고요. 얘는 3.5가 되겠고, 얘는 1이 되겠네요. D, 안 붙였다, 그치? D. 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가지고 하나씩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해 볼게요. 기억, T2일 때 X의 길이는 13D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여러분 문제 좀 같이 보세요. 기억에서 T2일 때 X는 13D다. 맞네요. 그죠? 여기 있네, 그치? 여기 나와 있냐고, 13D.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 선지는 지금 옳아요. 자, 니은 선지 T2의 H대의 길이분의 T1일 때 H대의 길이, T2의 H대의 길이 요거네요. T1일 때 H대의 길이 요거네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는 아니죠. 그죠? 2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계산이 맞나요? 볼까요? 맞죠? 그죠? 마이너스 3D니까 1D. 오케이. 자, 마지막에 디귿 T2로부터 T2일 때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5D인 지점 볼게요. T2를 그려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뭐가 보여요? 요게 2.5만큼 보이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3.5만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Z3으로부터 5D만큼은 어디야?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디귿은요, 5D인 점 디귿이 아니라 어디야? 니은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12번 문제 풀었고요. 12번 문제는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정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쉬워요, 이제 13번 문제. 자, 생태계에서의 질소순환 문제네요. 좀 깨끗이 좀 적어볼게요.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뭐 아닌 뭐래요? 질소 고정작용 아니면 질산화작용이다 라고 되어 있다. 그치? 자, 누가 질소 고정이고 누가 질산화니를 맞추면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암모늄 이온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질산이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뭐였어? 미안해요. 뒤에 요거 바로 있는 거죠, 여기. 요거 미리 읽고 한 거야, 나는. 알았지, 그치? 그래서 1번은 암모늄 이온이 바로 질산화 과정을 거쳐서 자, 이런 식으로 질산이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질산이온은 나중에 탈질산화 작용을 통해서 N2가 되겠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질소 고정 작용이 되는 거네요. 자, 이 가운데 과정은 뭐야? 탈질산화 과정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2번은 질산화 작용이다. 아니죠. 얘는 질소 고정 단계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기억은 대기 중에 질소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기억은 뭐였어요? NO3 많이 왔었죠. 예, 질산이온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자, 탈질산화 세균은 기억에서 니은으로 저기죠. 그죠? 탈질산화 과정이 요거였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가 질소 고정이 뭔지, 질산화가 뭔지, 탈질산화가 뭔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13번 됐고요. 14번 문제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사람의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대사성 질환. 자, 뭐뭐 나와 있대요? 현재 지금 A와 B는 당뇨병과 고혈압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A 보세요. A는 뭐예요? 정상이 혈압보다 높다. 그럼 고혈압이겠지. B는요? 인슐린 얘기 나오네요. 혈중 포장도 높다. 당뇨병이겠네요. 너무 쉽다, 그치?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 A는 고혈압이다. 동그라미. 자,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이거 세 개 다 모두 뭐예요? 다 대사성 질환이죠. 맞죠? 자, A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즉, 인슐린은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배웠었지, 그치? 간에서 포도당을 가지고 글리코젠으로 합성하거나 혹은 근육세포 같은 데서 이 인슐린이 근육세포의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면 근육세포의 포도당 통로를 열어요. 그래서 포도당을 근육세포 내로 다 가져가지, 그치? 그럼 근육은 좋아 하면서 어떻게 돼? 다 써버리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혈중 포도당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4번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겠고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유전 문제인데요. 요 문제가 조금 이제 예전에는 안 나오다가 이제 이번에 다시 나왔거든. 요 문제는 사실 체세포 분열 문제라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나온 경우를 여러분이 다 써야 되거든.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고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형질 간은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이에요. 상염색체야, 세 개. 독립이죠.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A, B, D에 결정된대요. 자, 첫 번째 표는 몰 이형 접합인 사람 1과, 그렇지? 그 다음에 섞여 있는 사람 2가 있대요. 세포 기억부터 리을의 라지 A와 스몰 A의 상대량을 더한 값,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스몰 A와 라지 A를 더한 값이래요. 자, 기억부터 리을 중, 자, 조건이야. 두 개는 1의 세포가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뭐가 돼? 2의 세포가 돼요. 자, 기억부터 리을은요, 일단 G형기 세포, 그 다음에 G2기. 예전에 우리 이걸 G2기를요, M1기라고 썼었어요. 감수 분열에서는, 그지? 오케이? 그래서 뭐 G2기, M1기 똑같은 거야. 저는 G2기 좋잖아요. G2기 할게요. 그 다음에 감수 2분열, 이걸 편의상 M2라고 할게요. M2. 자, 그 다음에 생식세포. 이렇게 나타낸 거래요. A부터 C는 1, 2,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1, 2, 4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 나열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이제 감수 분열의 경우를 다 만들어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요 A 플러스 B의 숫자를 같이 쓸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하나씩. 첫 번째 1번의 경우는 G1기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G연기에 1번이야. A 플러스 D. 자, A 플러스 D, B죠. A 플러스 B는 얘가 좀 G연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A 한가? 그 다음에 B 한기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2밖에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요, 스몰 a 플러스 스몰 라지 d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몰 a 하나, 라지 d 하나 있기 때문에 얘도 얼마가 돼요? 그렇죠, 2가 돼요. 그래서 1번의 G형기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2기는 당연히 얘 곱하기 2예요. 그래서 4, 4밖에 안 돼요. 이건 생각 안 해도 돼. 복제하는 거니까, 그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M2기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나눠가져요? 상동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똑같은 거 2개씩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M2기는 좀 복잡해. 그래서 M2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면 한쪽이 자 A 시리즈를 다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AA 다 가져갔다. 이 대괄호는 뭐냐면 A 쪽을 다 가져간 거예요. 예를 들어 얘를 복제하게 되면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라지 라지, 스몰 D, 스몰 D가 되는 거지, 그치? 이 중에서 얘가 AA, 라지 A, 라지 A를 다 가져갔다는 뜻이야, 요게.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라지 B를 다 가져갔어요. 뭐 D는 일단 라지 D 가져갔는지 스몰 D 가져갔는지 할게요. 그러면 왜 이렇게 썼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라지 A, 라지 B를 가져가게 되면 얘 각각 두 개씩 가져가는 거죠. 두 개씩, 그치? 그래서 이 값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이 값이 4가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d는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스몰 d가 오게 되면 얘는 0이 되고요. 0. 그 다음에 여기에 라지 d가 오게 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2가 되겠죠. 0 아니면 2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같은 식으로 이제 바꿔볼게요. 라지 a, 스몰 b 찍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지금 라지 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라지 b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2밖에 안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돼? 밑에는요. 얘 라지 A가 없고 여기가 스몰 D가 오면 0이고요. 2가 되겠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몰 A, 라지 B 찍이에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라지 B가 여기 있기 때문에 라지 B에서 얼마가 돼요?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스몰 A가 있네요. 어우, 스몰 A가 있네. 스몰 A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는 2를 갖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오면 라지 D가 오게 되면 얘가 4가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스몰 a, 스몰 b, 그 다음에 찍. 그럼 얘는 0이에요. 라지 a, 라지 b가 없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라지 a와, 스몰 a와 라지 d는 스몰 a 하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값이 얼마야? 2가 되겠고요. 여기에 스몰 d가 오게 되면 얘가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생식세포를 옆에다 쭉 써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 옆에다. 그지? 그냥 편의상에서 이렇게 쓸게요. 얘의 생식세포는요. 요거일 때는 반땡이야. 2가 되고요. 1이 되고, 1이 되고, 0이에요. 자, 밑의 경우 생식세포는요. 요거일 때 0 아니면 1이 되고요. 0 아니면 어차피 반땡이니까. M2개 반땡이니까. 그 다음에 1 아니면 2가 돼요. 1 아니면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해야 돼요. 됐지? 나열. 자, 두 번째. 2는 더 쉬워요. 2는. 자, 2번은 똑같이 G1, G2 이렇게 할게요. 자, 2번은 뭐였어요? 요거란 말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G1기에 지금 라지 A와 라지 B는요. 요거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이 값이 1밖에 안 돼요. 되겠죠? 자, 2개, 2. 자, 라지 A 플러스 B야. 2번이야. 스몰 A 플러스 D예요. 그래서 얘는 얼마야? 1밖에 안 돼. 되셨지? 자, 그 다음에 스몰 A와 라지 D는요. 스몰 A와 스몰 A 두 개 있네요. 그래서 2가 돼요. 두 번째 G2기는요. 곱하기 2하면 되니까 2하고 4가 되겠습니다. 이제 얘는 쉬워요. 왜냐면 얘가 갖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스몰, 얘가 양쪽이 스몰이기 때문에 요것만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세 개 다 모두 다 써도 돼요. 그래서 얘가 AA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BB를 가져가고 스몰 D를 가져가는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B 두 개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얘는 똑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치? 나머지 뭐 가져가? 스몰 B를 가져간 경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가 아무것도 없네요. 그치? 이런 경우는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경우에 얘는 얼마를 가져가요? 그렇지. AA니까 2를 가져가는 거고. 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얘도 2를 가져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생식세포 밑에 써볼게요. 얘의 생식세포는요. 반땡이니까 1 되겠고요. 0. 그 다음에 얘도 생식세포는요. 밑의 경우 생식세포는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를 다 나열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볼게요. 이제 여기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숫자는 뭐 아니면 뭐래요? 1 아니면 2 아니면 4래요. 그럼 생각해볼게. 만약에 1을 넣어볼까? 그런데 어느 경우라도 1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어느 경우 보세요. 1사 있니? 없어, 1사가. 1사 안 되죠? 안 되죠? 안 돼. 1사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1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로 1이 들어갔어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1사 혹은 4, 1은 안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아, 이렇게 안 되는구나 판단을 했었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요 자리에는 4밖에 올 수 없어요. 이게 고정이란 말이야. 그치? 그럼 나머지 뭐 남았어요? 1하고 2가 남았지. 그치? 1하고 2는 여기에 1, 2가 있든지 혹은 2, 1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되셨죠? 그죠? 이거 보고 판단한 거야. 이거 보고 보니까 뭐 1사 없잖아. 1사 없으니까 1사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요. 2 되잖아요. 아, 2 되면은 뭐 남았어? 지금 1하고 4 남았잖아. 또 1사야 이가. 1사 안 된다며.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B 값은 무조건 4밖에 안 되는 거고 여기가 1, 2 아니면 2,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1사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다 적을 거야. 그런데 44 찾아볼게. 얘가 쉬우니까 44. 여기 있는 44.
얘는 그러면 1번의 G2기예요. 1번 위에다 쓸게요. 위에다가. 얘는 현재 G2기가 가능하다. 리얼이 44. 그 다음에 44 있니? 없네요. 그 다음에 44가 없네요. 그래서 얘는 확정이 돼요. 아, 1의 G2기구나. 그럼 1 하나 썼어요. 그리고 모든 세포가 하나씩만 있어야 돼. G2기를 썼기 때문에 G2기 나오면 안 돼요. 이제. 알았지? 그치? 오케이? 됐어. 자, 두 번째. 1, 2나 2를 못 쓰세요. 자, 일단 1, 2 되는 거 1, 2, 1, 2, 1, 2 안 되죠? 1, 2 없어. 1, 2 없어. 1, 2 없어. 아, 그런데 1, 2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첫 번째 거 1번에 얘가 생식세포가 가능하고요. 디귿에서. 그 다음에 또 1, 여기 있네요. 그죠? 얘는 주연기가 되겠죠. 그죠? 2번에 주연기가 가능한 거지. 그치? 또 1, 2 있니? 1, 2, 1, 2, 1, 1 안 되고요.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와 주연기 이렇게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것도 뭐, 0이 뭐 있어, 0이. 자, 이건 각각 이렇게 나눠지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야, 0, 2, 0, 2, 0, 2, 0, 2 봤더니 0이, 0이 되네, 그치? 아, 일단 1번에 M2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네요. 되네요, 그죠? 생식세포. 아, 그래서 1번에 M2기와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0이 봤더니 0이가 되네, 그치? 누구야? M2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M2기가 되는구나. 또 적어보세요. 기억도. 자, 기억도 2가 되는 거지, 그지? 아, 그리고 아까 2일 되는 거. 아까 1, 2만 찾았는데 2를 찾아볼게요. 2일 있는 거. 2일 안 되네요. 2일 안 되고. 2 안 되죠, 그죠? 2일은 없네. 여기 있다, 2일. 생식세포 되는 거지, 그지? 생식세포. 어차피 생식세포 썼죠, 있다, 그지? 썼네요, 어차피. 그래서 1, 2와 2를 모두 검증했어요. 마지막에 2 되는 건, 주연기. 1번에 주연기가 있고요. 또 2 되는 거 봤더니, 여기. M2기 되네요. M2기 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지금 안 되죠. 그렇지? 자, 그래서 주연기하고 M2기가 돼요. 밑에 거는요. 밑에 거는 2가 되는 건 아니죠.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도 M2기가 되네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주연기가,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다 택해야 되는 거야. 그치? 하나씩. 그리고 또 되는 거 없나요? 되는 거 없네요. 그죠? 그럼 이제 G2기는 여기서 택해졌어요. 하나가.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각각 하나씩 택해서 어떤 조합을 만들 거냐면 1번에서 2개, 2번에서 2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 고민을 해야 돼요. 일단 룰을 잘 기억해야 돼요. 룰. 1번에서 2개, 2번에서 2개고 모든 거는 하나씩만 있어요. G1 하나, G2 하나, 생식세포 하나, M2기 하나인 거야. 그럼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얘를 생식세포를 택했어요. 그럼 얘 생식세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맞지, 그지? 그럼 얘 생식세포를 택했으면 주연기도 안 되는 거지, 그지? 택했으니까. 자, 생식세포를 택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택해야 돼? 주연기 아니면 M2기를 하나씩 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어차피 M2기밖에 없는데 여기서 하나를 택해버리고 요렇게 두 개를 못 택한다는 얘기야. 왜? 얘 두 개 나와야 되거든. 밑에 게. 얘가 2번이죠, 아래 게. 이게 1번이죠, 그죠? 얘를 택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동시에 택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1번 두 개 택하고 2번 두 개 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택하고 이렇게 택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룰에 어긋난다는 얘기야. G2기 하나, 생식세포 하나, M2기 두 개가 돼버리죠. 안 된다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아니구나. 그럼 뭐예요? 요걸 택하면 되겠구나. 얘가 주연기구나. 지금 2번에 주연기를 택했어요. 그치? 그러면 아까 하나씩 나왔고, 자, G1, G2기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뭐만 택하면 돼? M2기와 생식세포만 택하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아니야. 주연기 안 돼. 자, 그런데 생식세포 남은 건 여기밖에 없어요. 요거 하나. 됐지? M2기는요?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면 2번 하나, 자, 생식세포 1번 하나 해서 1번 2개, 2번 2개가 되면서 G1, G2, M2 생식세포 모두 다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아닌 거죠,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여러분이 풀어나가시면 돼요. 이것도 아니죠, 그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선지를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C는 2다라고 되어 있어요. C. 자, C를 보시게 되면 그러면 결국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요거냐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뭘 알았어요? 얘는 지원기로 정해진 거지, 그지? 그럼 지원기가 2번의 지원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1, 2였어요. 아, 그렇구나. 얘가 아니구나. 요게 맞구나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1이고요. C는 2이기 때문에 기억 선지는 C가 2다. 맞아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은 1의 세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2의 세포네요.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디귿에서 스몰 d의 DNA 상대량은 리을에서의 스몰 b의 DNA 상대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디귿에서 스몰 b의 DNA 상대량이겠네요. 자, 디귿은 뭐였어요? 요거란 말이야. 주연기죠, 그죠?
지원기의 스몰 d는 뭐였어요? 2였죠, 그렇죠? 아, 2였어요. D에서 2. 처음 2였어. 자, 두 번째 뭐랑? 리을에서 B. 리을은 G2기였죠, 그렇죠? 리을. 자, 1번에 G2기였어. 요거란 말이야. 여기에 뭐라 불렀니? 스몰 b 상대량. 이거 복제한 거니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겠죠, 그렇죠? 아, 여기 두 개구나. 스몰 B가 두 개구나. 그래서 같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과 디귿이 맞다라고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왔지, 그치?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몇 번이었어요?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16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다인자 유전이에요. 다인자 유전은 화살표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화살표법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되게 간단하게 풀려요. 그래서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 있대요. 두 개의 상염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A, 그 다음에 A는 완전 우성이래요. 아, 얘는 일반 유전이네요. 나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B, D, E가 있고요. 이 중 두 개의 유전자는 같은 염색체에 있고 한 개의 유전자는 가와 같이다. 아, 연관이네, 그지? 자, 그래서 자, 하나는 연관이었어요. B는 연관이야, 그지? 나의 표현형은 나의 유전자의 대문자를 표시되는 대문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아, 이거 뭐예요? 그렇죠. 이 다인자 유전이죠. 다인자 유전은 알았어. 그 다음에 A가 4인 남자가 있대요. A가 4인 남자. 그 다음에 P예요, 얘가. A가 2인 남자, 이 여자 Q가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는 최대 가지수는 9가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 보면 이거 쪼개기 못하죠. 확률 쪼개기, 그지? 9는 뭐 3, 3은 9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는 지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가 뭐야? 일반 유전이고 하나가 다인자 유전이라서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여러분이 풀어놔야 돼. 자, 일단 그리고 pH 세포와 QG 세포를 보겠습니다. 일단 그려볼게요. 자, pH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라지 A, 스몰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역 니은이 있어요. 그 다음에 QH 세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이자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니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근데 문제 조건이 뭐였냐면 P는요 대문자가 4야. 대4야. 이게 대문자 4였어. Q는요 대문자가 2였어요. 대2야. 그럼 여기 있는 기역 니은이 각각 다인자 유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D하고 E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염색체를 택할 때 생식세포를 만들 때 여기 하나 택하고 여기서 하나 택하는 거지, 그치? 그랬을 때 얘가 무려 9가지나 나와야 돼. 그러려면 일단 되게 경우의 수가 많으려면 요 두 개가 항상 같으면 안 돼요. 서로 달라야지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겠지,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스몰 A야. 그럼 얘는 라지 A 하나하고 스몰 A 하나 딱 두 개 경우밖에 안 나오지, 그치? 다양한 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정할 수 있는, 사실 이거는 원래대로라면 하나씩 다 가정해서 다 집어넣어서 풀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라지인 경우 혹은 여기 스몰 A인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라지 B인 경우 스몰 B인 경우 스몰 B인 경우 스몰 B인 경우 이렇게 가정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가정해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용해서 요 자리가 좀 복잡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일단 뭘 넣어볼 거냐면 얘를 라지를 넣어볼 거예요. 그럼 어때? 경우의 수도 많아지겠지, 그치? 여러 가지 유전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이 각각 뭐냐? 자, 얘 대문자 4개예요. 얘는 뭐 됐어? 어차피 얘는 라지 B와 스몰 B 각각 가질 테니까. 근데 얘는요. 만약에 얘가 대문자였어요. 그럼 밑에가 다 뭐가 돼요? 소문자가 돼버리지, 그치? 즉, 얘가 D, D, E, E 이런 식으로 다 소문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다인자 유전에 의한 이 대문자의 개수는 거의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화살표를 못 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대문자 4개여서 자, 그대로 해보게 되면 얘가 라지 B, 스몰 B죠. 그럼 나머지 3개를 그리면 되는 거지. 나머지 3개가 얘는 확정이 돼요. 어쨌든 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얘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라지 D, 그 다음에 라지 스몰이로 확정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 화살표법에서 화살표 몇 개밖에 안 나와요. 마이너스 1짜리 화살표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짜리 하나만 나오게 되면 경우에서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경우에서 2개밖에 없고 이거 변하는 것도 없고 9가지가 안 나와 절대로. 딱 어때? 통밥을 때려봐도 알겠지, 그치? 화살표가 이거 하나 나오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화살표 하나 더 나와야 된단 말이야. 하나에서 더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더 나올 수 있을까? 그렇지, 얘가 라지비가 아니면 되겠구나.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게 되면 얘가 만약에 스몰 B가 되게 되면 스몰 B가 되고요. 얘가 라지 B, 스몰 B가 되게 되면 일단 얘는 화살표 마이너스 1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어떻게 돼요? 대문자 두 개를 택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대문자도 이렇게 택했어. 아유, 라지 B, 뭐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아니 이렇게 하자. 라지 B, 스몰 D, 스몰 D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안 나와요. 아, 그렇잖아, 그지? 어차피 얘가 똑같잖아, 그 대문자 계속 똑같잖아, 그치? 대문자 계속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배치하면 될까? 배치는 간단해요. 어떻게? 아까 처음에 했듯이, 그지? 라지 B, 그 다음에 라지 D, 그 다음에 스몰, B 아니죠, D죠. 라지 D, 스몰 D, 그 다음에 라지 스몰 E. 이런 식으로 상인 연관을 시키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2짜리 화살표가 나와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1짜리 때문에 옆에 그릴게요. 마이너스 1짜리 화살표로 인해서 하나가 나오고 마이너스 2짜리 화살표에 의해서 총 몇 개의 경우가 나오냐면 총 4개의 경우가 나오겠죠. 저기서 1개, 2개, 3개, 4개. 오, 그럼 일단 밑에 것만 가지고 경우의 수가 4자리이기 때문에 위에 거랑 잘 조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총 39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논리적인 구성을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바로 구해볼게요. 자, 화살표법에 의해서 얘가 밑에 것만 할게요. 밑에 거에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살펴볼게요. 아래 것만 보세요. 아래 것만 보시게 되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게 대문자가 얘 택하고 얘를 택하게 되면 최대 대문자 4개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짜리, 즉 대문자 하나를 포기했어. 그럼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얘는 플러스 2가 되겠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의 경우의 수는 각각 1, 3, 3, 1이었죠.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같이 했었죠. 우리 그지? 되게 간단하게.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위에 거랑 어떻게 조합을 합니까? 자, 위에 거 연관된 거는 어쩔 수 없이 밑에다가 여러분이 풀어줘야 돼요. 자, 해볼게요. 첫 번째, 위에 거부터 할게요. 이거 좀 이따 하고 이건. 자, 내가 라지를 택했어요. 자, 라지를 택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스몰 L을 택했어요. 라지를 택했어요. 그러면 얘를 택하고 얘를 택하게 되면 대문자 몇 개 나오니? 자, B의 대문자, B 대문자, B의 수야. B의 수 몇 개요? 하나가 되죠. 얘랑 택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라지를 택하고요. 뒤에 스몰을 택했어. 그래도 대문자 B 몇 개예요? 1개가 되죠. 세 번째는요. 스몰 A 택하고요. 여기는 라지를 택했어요. 대문자 몇 개예요? 0개죠. 그 다음에 스몰 A를 택하고요. 스몰을 택했어요. 대문자 0개죠. 되셨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해서 또 밑에 걸 할 거란 말이야. 독립이니까 얘는, 그지? 근데 우리가 구해놨어요.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대문자가 4개, 3개, 2개, 1개인 거. 자, 여기는 그래서 라지 D하고 2의 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몇 개가 나와요? 4짜리, 3짜리, 2짜리, 1짜리. 얘도 마찬가지로 4짜리, 3짜리, 2짜리, 1짜리. 대문자가 요 두 개 아주 4, 3, 2, 1. 얘도 4, 3, 2, 1. 얘도 4, 3, 2, 1이 나오죠. 따라서 첫 번째 요 경우에 총 경우에서 대문자가 요 두 개 합치는 거야. 대문자 얘랑 얘랑 합쳐야 되는 거니까 합치면 얼마야? 5가 되겠죠. 아, 5짜리 하나 나오고요. 4짜리, 3짜리, 2짜리 나오는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5, 4, 3, 2가 나오는구나. 얘는 0이니까 4, 3, 2, 1이 되겠구나. 얘도 4, 3, 2, 1이 되겠구나. 최종적으로 위에 거 아래가 더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문자의 개수가 쉽게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세 개는 표현이 같아요. 요 A, 그치? A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대문자의 개수가 다른 게 뭐가 있냐 봤더니 대문자가 2개인 거, 3개. 자, A 찍인 상태에서 대문자가 몇 개인 거? 5개인 거, 4개인 거, 3개인 거, 2개인 거에다 여기 1개인 거, 1개인 거지. 총 5가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경우에 보게 되면 얘는 스몰 A인데 대문자가 몇 개인 거? 4개인 거, 3개인 거, 2개인 거, 1개인 거. 아, 여기서 5가지가 나왔고 여기서 4가지가 나왔구나. 총 9가지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만약 틀렸다라고 한다면 고치세요, 이거를. 스몰로. 원래는 가정하고 해야 돼. 가정하고 이 자리가 스몰 A 혹은 라지 A일 때. 근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라지 A보다는 스몰 A보다는 라지 A가 맞는 것 같아. 그래야지 다양한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기서 9가지가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거를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고치면 안 돼요, 그죠? 이거 고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걸 고치기 때문에 숫자가 경우의 수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선지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그냥 올릴까요, 이거? 어차피 이거 안 썼으니까. 자, 기억은 B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은 라지 B다. 맞나요? 그렇죠. 라지 B 여기 있네요. 기억은 라지 B다.
우리 저렇게 정하니까 이게 잘 나왔지, 그치? 자, Q의 가의 유전자형은 동일 접합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Q 어디서? 이 Q죠. Q의 가의 유전자형은 동일 접합이요? 아니죠. 이형 접합이죠. 틀렸네요. 동형 접합이 되는 순간 아마 경우에서 적게 나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알지? 이거 스몰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게 되면 안 나와요. 더 적게 나와요. 자, P와 Q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가와 나의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 자, P 얼마예요? 일단 P는요, A 찍에다가 대 몇 개? 대 4면 되는 거죠. 그죠? 고르면 돼요,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서 총 경우의 수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가지야. 총 16가지 중에서 대문자 몇 개요? 대문자 4개. 대문자 여기 있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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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택하면 안 돼. 왜? 얘는 요게 다르니까. A 찍에다가 대문자 4개인 건 몇 개예요? 3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6분의 3이 되겠습니다. 계산 안 해도 돼, 그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바로 나오죠. 그래서 화살표 부분요, 정말 유용해요. 사실 눈으로도 풀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자, 그래서 마지막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인제전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어렵죠. 그죠? 얘도 이제 흥분의 전도와 전달 문제인데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얘도. 자, 일단 어떠한 정보를 줬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밑에 내려볼게요. 민마리 신경 A부터 C의 흥분의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A부터 C의 지점 D1, D5의 위치를 나타냈고요. A와 B의 P에 C의 Q의 역지상의 자극을 동시에 줬대요. 지금 어때요? A와 B와 C의 최초 자극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몇 밀리세컨드예요? 5밀리세컨드야. 이런 체크해놔야 되는 거지, 그치? 자, 1부터 3에서의 막전을 나타낸 것이다. P와 Q는 각각 D1부터 D5이 하나다. 무슨 얘기야? 안 줬어, 아예. 최초 자극점을요, 너무 넓게 줬단 말이야. 몰라, 어딘지 몰라. 그런데 이 두 개가 최초 자극점이 같고요. 얘 하나는 최초 자극점이 달라요.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은요. 이 D2, D3, D4를 나타냈대요. 이 2, 3, 4를요. 여기다 나타낸 거예요. 1, 2, 3을요. 1과 5는 안 줬어 또. 그렇지? 그 다음에 기억 디귿은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0 중에 하나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요 값들이다, 각각.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중에 한 곳에 시냅스가 있고요. 여기도 하나에 무조건 시냅스가 있어야 돼. 뭐 이런 조건이란 말이야. 아셨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게 뭐야? 최초 자극점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도 속도는 어떻게 되냐 봤더니 하나는 줬어요. 또 뭘 줬어요? A는 1이라고 줬어. 1이야. 그 다음에 B하고 C는 안 줬어. 안 줬지만 어쨌든 같은데 둘 중에 하나래요.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래요. 오케이? B, C 중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2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정보를 줬고요. 활동적인 그래프는 여기다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좀 확대해서 일단 써놓고요.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얘 속도 볼게요. 얘 속도 얼마라고요? 1이야. 속도가 1이니까 이 사이의 간격 초는요.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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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가 되는 거지. 되셨죠? 그 다음에 얘가 몇 밀리세컨드야? 5밀리세컨드죠. 그죠? 그럼 A에서 우리가 점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A에서 최초 자극점부터 어떠한 좌표가 찍히는지 한번 찍어보자고요. 자, 찍어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5초죠. 5초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최초가 될 거란 말이야. 최초. 그다음에 뭐 최초가 어딘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2초만큼 더 가봐. 2초만 가면 어디야? 여기죠. 또 2초만 가보세요. 여기죠. 아, 그렇구나.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0과 마이너스 60이 찍히는구나. 즉 A 같은 경우에는 요 기억 니은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억과 니은은요. 뭐 아니면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80이나 혹은 마이너스 6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찍어보니까 그러잖아. 찍어보니까 값이 요거밖에 안 나타난다며. 그지? 또 가면 마이너스 70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기억과 니은은 자, 뭐라고요? 마이너스 80 또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60이라는 얘기야. 보이냈죠? 그지? 찍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누가 얘는 정해지네요. 얘가 플러스 30으로 정해지는 거네. 나머지 하나 플러스 30밖에 없기 때문에 디귿은 플러스 3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점을 찍어보니까 A 가지고 점 찍어보니까 자 이렇게 쓸게 써줄게요. 풀이 방법 A의 점 찍기를 한번 해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렇지. 기억과 니은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80 아니면 마이너스 6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바뀔 수도 있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알았지? 헷갈리겠다. 이렇게 할까요? 기억점 니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야. 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디귿은 플러스 30이겠구나를 찾아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그럼 나머지 좀 알고 싶단 말이야, 내가 이거를. 그치?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뭐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1이나 2 중에 하나란 말이야.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1이고 둘 중에 하나는 2가 될 거예요. 언더스탠이 되시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1짜리 한번 생각해 볼게. 시냅스가 없을 때 얘가 속도가 2짜리. 속도가 2짜리 한번 해볼게. 속도가 2짜리. 그러면 속도가 2짜리면 얘가 항상 시냅스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 1, 1, 1, 1이 되는 거지. 그치? 시냅스가 없을 때. 그럼 여기에 최초 자금 찍어놓고 1초, 2초, 3초, 4초. 만약에 여기서 최초 자극점이 D1이라고 가정한다면 얘가 각각 찍히는 점이 시냅스가 없을 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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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의 값이 각각 요게 된다는 얘기야. 시냅스가 없을 때. 오케이? 근데 지금 시냅스가 있죠. 그죠?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60 나올 수가 없다고. 오케이? 자, 무슨 얘기냐면 시냅스가 없으면 저 2짜리겠지. 속도 2짜리가 여기 찍힐 테니까 마이너스 60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뭐 어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뒤로 밀린단 말이야. 이게 조금씩. 오케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B와 C에 그치? C에 시냅스가 있고요. 둘 중 하나는 속도가 2죠, 그죠? 자, 둘 중 하나는 속도가 2이므로 아까 점을 빰빰빰빰 찍어봤더니 어때요? 최초가 있지, 그치? 최초가 D1이나 D5가 되더라도 절대로 뭐가 나올 수 없어요? 마이너스 60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야, 그치? 자, 최초가 자극이 어느 지점이 되더라도 되어도 얘는 마이너스 60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뭘 찾아내냐면 니은이 그래서 여기서 니은이 뭐라는 얘기야? 하나 남았죠. 마이너스 60 아니니까.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0이겠구나. 얘도 마이너스 80이겠구나. 얘도 마이너스 80이겠구나. 따로 남은 건 뭐예요? 얘가 마이너스 60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건 틀린 거니까. 자, 이제는 최초 자극점을 찾아야 돼요. A와 B의 최초 자극점. 그래서 최초 자극점 찾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좀 줄게요. 좁으니까. 자, 최초 자극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즉 A와 B 두 개를 가지고 값을 비교해 볼 거야. 그래서 D1이 최초일 때, D2일 때, D3일 때, D4일 때, D5일 때. 일단 여기서 D1이 맞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를 보여줄게요. D2가 최초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가 최초로 할게요. 최초 자극점. 최초 자극점이에요. 뭐 시립수는 좀 이따 합시다. 알았지? 자, 그럼 각각 값을 하나씩 집어넣겠습니다. 최초 자극점의 값이 얼마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70이에요. 그렇지? 얘는 2초만큼 지나니까 마이너스 70에서 1초 지나니까 그 다음이 마이너스 80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80. 물론 여기도 마이너스 80 되겠죠.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여기만 우리 하면 되는 거니까. 또 2초 전에 마이너스 60이 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최초 자극점이 마이너스 70이었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자극을 빵 주게 되면 얘도 마이너스 70이 되고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0이 돼요. 여기까지 맞아. 왜? 얘가 마이너스 70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80 되면 되니까 같은 위치에서.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30이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시냅스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좋은데 저기에 만약에 시냅스가 있게 되면 얘는 지금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떤 가정이 있던 거예요? 얘 속도가 1이어야 되는 가정이 있는 거지, 그렇지? 왜? 그래야지 2초 후에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얘가 둘 다 마이너스 8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래는 얼마 걸렸어요? 여기 2초, 여기 걸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더 뒤로 가겠지. 느려지니까. 죽어도 플러스 3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가? 여기가. 여기는 죽어도 플러스 30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야. 플러스 30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D2는 최초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 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아니야. 그럼 아니면 지워. 아니야. 자, D2 아니래. D3는 눈으로 봐도 알아요. 왜냐면 D3는 대칭점이 나와야 되거든? 무슨 얘기야? D3를 자극하게 되면 얘랑 막전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막전이 다르지, 그치, 현재 지금. 그래서 안 돼요. D3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고요. 자, 이제 D4가 최초 자극점이었어, D4. 얘가 최초 자극점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똑같아요. 얘가 최초면 이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7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8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60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거 딱딱 만족하지, 그치? 밑에도 똑같아요. 밑에도 얘가 마이너스 70이야. 그러면 얘가 똑같이 마이너스 80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긴 뭐가 없어야 돼요? 신입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딱 하고 마이너스 80짜리 나오지, 그치? 됐니? 그럼 이거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60이 돼야 되는데? 다르네. 안 되네, 그치? 안 돼요, 그치? 틀렸어. 아니야. 땡. D5가 이제 최초 자극점 해볼게요. 이거 아니야, 아니냐. D5, 마지막 D5. 자, D5를 최초 자극점 하게 되면 D5는 여기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70이겠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60, 여기가 마이너스 70이 되겠다, 다시, 그치? 왜냐면 두 칸씩 오니까 여기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를 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이너스 70이죠. 얘가 마이너스 80이야. 됐어, 이거 찾았어, 이거 똑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신입수가 없다고 칠게요. 왜냐면 신입수가 있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마이너스 70이야. 마팔, 마칠 된단 말이야. 근데 마팔, 마칠 안 되지, 그치? 이건 아니고. 그러면 신입수가 여기 있다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완전히 위에 거랑 똑같아야 되는구나. 다르잖아, 값이, 그치? 이거 다르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마이너스 70 맞출 수도 있겠지만 한 점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초 자극점을 찾았더니 이게 세 번째 단계였어요. 세 번째 단계. A와 B의 최초 자극점은요. 가정에서 푸세요. 이 점은 자 D2, 그 다음에 D4, D5는요. 어떤 모순이 생겨요. 위에랑 값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D3는 마찬가지로 해도 대칭점인데 대칭점이 안 나타나요. 대칭점의 값이 안 나타난단 말이야. 양쪽으로 값이 똑같아 있는 아니란 얘기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D1이 최초 자극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춰볼게 이제. 자, 싹 다 지우고. 여기가 최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둘 다 얘가 마이너스 70이고요. 얘도 마이너스 70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가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0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70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정해볼게요. 마이너스 80이 D2였어요. 마이너스 80 어디 있어? D2.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이 D3. 얘가 D4. 이렇게 되겠네. 얘가 이해됐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마이너스 8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80이 되는 건 신입수가 없으면 되지 없다 가정해볼게요. 없으면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여기 신입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일단 여기가 마이너스 80이 됐다는 얘기, 얘 속도를 1로 봤다는 얘기죠. 1로 봤다는 얘기고 2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네요. 그치? 마이너스 60일 때 얘가 마이너스 60이면 안 되는 말이야.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30이 된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가 틀렸을까? 그렇구나. 신입수는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고 얘 속도가 2구나. 그럼 얘 속도가 2면 원래는 얘가 1초 만에 가야 돼요. 여기서 1초 만에 빵 가야 되는데 저 신입쌤에 느려진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야.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마저 해볼게요. 여기가 1이니까 이제 1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80 맞춰졌어요.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 80이니까. 그 다음에 1초 후에는 마이너스 80, 1초 후에는 얼마가 돼? 이제 플러스 30이 되네. 나오네. 플러스 30이 되는 거고요. 신입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60이 되겠구나. 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숨겨진 요 값이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60이구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찾아냈고요. 이제 네 번째 C의 최초자 좀 찾게요. C의 최초자점은요 쉬워요. 다 있어. 보면 얘는 얘는 지금 현재 최초 자극점이 마이너스 7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70 값이 이미 있죠, 그죠? 여기 그지요? 얘를 가정해 볼 거야. D3를 최초로 한번 가정해 볼게요. 뭐 확률이 있으니까 얘가 최초라면 양쪽으로 얘랑 어때요? 아무것도 없이 얘가 이렇게 있다. 얘는 확정되는 효과 1인 확정이 되는 거야. 확정되는 거야. 2예요. 여기 2야, 그지?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없다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다르죠, 값이, 그지? 그러니까 아마 신입수가 어디 있을 거야? 여기에 신입수가 하나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 속도가 2기 때문에 요 값이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70이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원래 얘가 마이너스 80이 되는데 좀 더 느려져서 신입수 때 느려져서 플러스 30이 됐구나. 논리가 성립하네요. 되지. 된대. 그래서 얘는 C의 최초 자극점은 뭐다? D3구나.
이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다 했어요? 이게 다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가정을 해나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거 좀 까다롭죠, 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에 있는 선지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선지. 기억, A는 1cm/ms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누구냐면 B의 속도예요. B의 속도. B는 1이 아니라 2가 됐었죠. 그렇죠? 아까 1로 해봤더니 문제가 생겼었지. 그지? 기억 선지는 이건 틀렸습니다. 자, 니은 선지. 가에는 시냅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시냅스는 가에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라에 하나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가에는 시냅스가 있다. 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 가가 7ms일 때 C의 D5에서 막전이는 디귿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7ms야, 가가. 자, 어디로 하세요? C의 D5. 그럼 C의 D5 값이 원래 얼마예요? C의 D5를 보시게 되면 얘가 30이고 2초 지나게 되니까 30이고 2초 지나니까 원래 요게 5초일 때 C의 D5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 구할 거야? 7초로 구할 거지. 숫자가 증가하면, 시간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만큼 뒤로 가면 되는 거죠? C가 7초일 때 D5다. 우리 점집기에서 배웠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러스 30이 나오네요. C의 7초일 때 D5는요. 그래서 디귿이 플러스 30이니까 아하, 같네요.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되게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시간 많이 걸렸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나씩 자,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면 충분히 해소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번까지? 17번까지 했고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방향구법이에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하면 되는데 모르는 문자가 대빵 많아지는데요. 괜찮아요. 식이 그만큼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모르는 부분은 그냥 문자 쓰시고 그다음에 다 연립하면 돼. 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주어진 값이 뭐가 있냐면 상대 빈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밖에 없어요. 주어진 게.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뭘 알아요? 요 세 개의 합은 언제나 100이고 이 세 개의 합도 100이고 세 개의 합도 10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밑에 것도 세 개의 합이 100이고 100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과 2에서의 중요치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중요치가 뭐예요?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죠. 근데 모르잖아, 값을. 그지? 쓰세요. 뭘로 쓸까? 이거 뭐 ABC라고 쓸까요? A 썼으니까 BCD라고 쓸게. B, C, D. 또 여기는 뭐 E, F, G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이걸 다 어떻게 푸나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 자, 어떻게 첫 번째 식이 뭐예요? 첫 번째 식은요. 요게 34야. 즉 A 더하기 B 더하기 34가 100인 거야. 자, 두 번째 식은요. 여기 찾을 수 있겠지. A 더하기 C 더하기 40인가요? 40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요. 아, 이거 귀찮아 되게 이거. A 더하기 D 더하기 26이 100이에요. 자, 밑에 것도 써보세요. 자, 밑에 것도 3개. 요거 A 더하기 E 더하기 20은 100이에요. 자, 옆에 있는 거 A 더하기 F 더하기 46이 또 100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A 더하기 G 더하기 23이 100이에요. 근데 여기서 추가 하나씩이 더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있어요? 얘의 중요치가 똑같다 얘기했었죠. 그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뭐랑 똑같아요? A 더하기 F 더하기 23이랑 똑같아요. A 더하기 F 더하기 23이랑 동일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방법만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이거 3개 다 더해보세요. 더하면 어떻게 돼? BCD가 나오겠지, 그치? 이 BCD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A하고 숫자로 나오겠지, 그치? 여기다 A하고 숫자가 있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요 값. 자,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홀랑 집어넣고 나서 요 두 개를 연립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 뭐가 나와요? 그렇지? A하고 F 값을 알 수 있겠지, 그지? 왜? BCD는 이미 구했단 말이야. BCD는 A와 이 숫자로 나타냈고 여기는 A와 F가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A와 F가 있죠, 그죠? 식 두 개잖아. 모르는 문자 두 개잖아. 그럼 A와 F를 다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게 되면 여러분 하세요. 이거 계산 시간이 걸려서 그래. 자, 구해보게 되면 A가 41이 나와요. 구해보세요. 알았지, 그지? 41. 좀 귀찮아서 그래. 귀찮을 뿐이야. 할 수 있어. 얘에서 41이 나와요. 그 다음에 BCD 값이 얼마 나오냐면 B가 25, 19, 34. 자, 얘가 25, 19, 34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하나 다 구하면 나머지 하나씩 다 구할 수 있겠지, 그치? A를 알아. 그럼 B 구할 수 있잖아, 그치? A 구했으니까, 그치? A 41이면 B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거 EFG를 구하시게 되면
EFG는 여기서는 안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뭐 구해도 상관없고요. 나중에 구해보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기억 뭐라고 돼 있냐면 기억 A는 39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A는 39가 아니라 얼마야? 41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오케이? 자, 니은 1에서의 우점종은 A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점종 1에서 우점종 더 해보세요. 우점종은 3개 더했을 때 가장 큰값인 거지, 그지? 봐봐, 얘가 제일 크겠지, 그지? 얘는 작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자, 디귿 2에서 A가 출현한 방향구수는 C가 출현한 방향구수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에서 방향구수를 물어봤었지, 그지? A가 출현한 방향구수, C가 출현한 방향구수를 물어봤는데, 자, 방향구수는 상대 빈도로 봅니다. 자, A가 출현한 방향구수는요 41%만큼이야. C가 출현한 방향구수는요 46%만큼이야. 누가 더 커요? C가 더 커요. 근데 여기서 누가 더 크다 그랬어요? A가 더 크다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니은만 맞아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연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시간 뺏기 문제야. 그러니까 빠르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복잡하지 않아, 식이, 그지? 되게 간단하죠? 단순하죠?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게 많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18번 문제였고요. 자, 두 문제 남았네요. 두 문제는 둘 다 어렵지 않아요, 별로. 금방 할 수 있어.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식물군집의 천이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요거는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쉽게 냈습니다, 문제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는 X의 천이 과정의 일부를 나는 X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순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부터 디귿은 양, 초원이래요. 뻔하죠? 이게 뭐예요? 초원이죠. 그 다음에 관목님, 그 다음 뭐예요? 양수림이 처음에 우점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남님이 되겠고 마지막에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루겠죠. 자, 일단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초원이다. 맞고요. 자, 니은. X는 니은에서 극상을 이룬다. 아니지. 어디서? 디귿에서 극상을 이루는 거죠. 극상이란 건 뭐야?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걸 극상이다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X의 호흡량은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T연일 때보다 크다. 호흡량이 뭐예요? 총에서 순을 뺀 값이죠, 그죠? 이게 호흡량이란 말이야. 얘가 호흡량이에요. 누가 더 커요? T연일 때보다 이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수림이 출현했을 때가 T연일 때보다 더 크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이것이 맞습니다. 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되게 쉽게 나왔죠, 문제가, 그치?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왜 돌연변이가 안 나오지 했더니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돌연변이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아요. 많이 꿔놓지 않고 되게 단순하게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중의미를 거두라고 마지막 문제를 좀 쉽게 출제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까지 어렵게 냈으면 진짜 어렵거든, 그치? 근데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 좀 지운 다음에 마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건을 보겠습니다. 가부터 다는 모두 다 같은 상 염색체에 있대요. 같은 상. 아, 연관이구나. 3연관이네, 그치? 그리고 A, B, D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각각 우성이다, 그치? 우열관계가 확실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표는 가족 구성원 가부터 다의 발현 여부를 나타내는 건데요. 자, 아버지, 어머니, 자녀 1, 2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됐냐면 어머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대리 유전자가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는 돌연변이가 1회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기억이었는데 니은 돼버렸다는 얘기야. 그게 누구야? 자녀 2예요. 돌연변이니까 2로 할게요. 그리고 정자는 정상정자가 온 거야. 정상정자. 자, 이게 다야. 자, 그랬을 때 요 놈을 가지고 일단 가계도를 그리고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X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데 딱 보면 되게 쉬워요. 왜?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네?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하, 여기서 얘가 이형접합입니다. 엄마, 아빠가 같은데 자녀가 다르죠. 엄마, 아빠 같은 자녀가 다르죠. 우열관계가 확 나온다는 얘기야. 나하고 다는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자, 다부터 한번 다 같이 하나씩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리면서 한번 해보자. 그리기 쉽기 때문에 일단 나부터 볼게요. 나는 지금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없지, 그치? 근데 자손은 자녀 1이 이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는 옆에가 동그라미였고 동그라미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자녀는 뭘 가진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요? 동그라미를 가진 거죠. 그래서 나타난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나는요, 현재 지금
여기다 쓸까요? 나에 대해서는 동그라미하고 x가 존재하는데 누가 우성이에요? x가 우성, x 먼저 쓸까요? 자, x하고 동그라미 중에서 x가 더 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가 지금 뭐야? b죠, 그죠? 그래서 얘가 라지 b가 되고 얘가 스몰 b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지? 자, 두 번째 이제 요거 다 볼게요. 다는 엄마 아빠가 뭐 동그라미, 요거 받은 거지, 아까 요거 받은 거지, 그지? 동그라미. 자, 다는요 엄마 아빠가 모두 동그라미예요. 그런데 자수는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x가 돼야 되는 거죠. 얘가 엄마 아빠가 각각 어디 있어? 얘가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는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는요. 누가 우성이에요? 동그라미가 x에 대해서 우성인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고 스몰 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얘가 이해됐지,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야. 얘는 지금 돌연변이 생겼는데 어디에 돌연변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거 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게 가능한지,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 얘가 가능한 조합을 한번 다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받고 요 4개죠. 총 4개죠. 4개 그려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x 동그라미를 받았어요. 엄마가. 아빠야. 부 뭐예요? 엄마는요. x 동그라미를 줬죠. 그죠? 맞지? x 동그라미. 자, 그러면 얘가 현재 지금 나다가 xx 나올 수 있어요? 안 되죠. 그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서 하나를 바꿨을 때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그치? 자, 첫 번째는 x 동그라미였으니까 현재 지금 얘가 뭐였어요? 자녀 2번이 둘 다 xx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xx. 그럼 여기서 요거 오른쪽 걸 바꿀 거란 말이야. 바꿨을 때 하나를 바꿨을 때 얘가 요게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아는 것만 가지고. 그러면 위에는 x가 맞으니까 밑에 동그라미 바꿔볼게요. 근데 동그라미가 뭐야? 우성이죠. 그죠? 그럼 이거 하나 x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x가 되진 않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조합은 뭐가 있어요? 아빠가 x 동그라미를 주고요. 엄마가 동그라미 x를 주는 경우야. 아빠 건 바꿀 수가 없어요. 엄마 건 바꿀 수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거 나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얘가 x니까 x 됐어요. 그렇죠? x 됐어. x 나왔어. 그 다음에 다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야 돼? 얘가 x가 나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있지, 그치? 동그라미 우성이 동그라미 나오겠죠. 그럼 얘를 바꿔야 되는데 바꿔봐야 안 되겠지. 의미가 없지, 그치? 엄마만 바꿀 수 있잖아 지금. x가 다 아니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볼게요. 아빠가 동그라미 x가 되겠고 엄마가 x 동그라미인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위에는 지금 얘가 x가 우성이기 때문에 x가 나와요. 아래는 x 동그라미가 있고 이거 되겠다, 그치? 어떻게? 얘를 뭐로 바꾸면? 얘를 지우고 만약에 얘가 x로 바꾼다면 우리의 문제 조건처럼 xx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마지막도 해봐야 돼요. 마지막도 뭐야? 동그라미 x였고요. 마지막에 동그라미 x가 되게 되면 여기서는 밑에가 x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거 되네요.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뭘로 바꾸면? 얘를 x로 짜나고 바꾸게 되면 x가 우성이기 때문에 도 x 나오고 x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구나. 얘는 밑에 게 바뀌는 경우와 위에 게 바뀌는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골라야 돼. 뭐 가지고 고를 거야? 그렇지. 이제 여기서 알았단 말이야. 여기서 뭘 알았냐면 적어도 가는 뭐야?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야. 왜냐면 가능하거든 이게 분명히, 그지? 아니 문제는 안 냈을 거란 말이야.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제 이게 가에 의해서 이제 결정될 거란 말이야. 가의 연관관계에서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자, 가볼게요. 가는 현재 지금 엄마가 동그라미고요. 자녀 1은 x고요. 자녀 2는 동그라미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는 아빠는 몰라. 그런데 엄마가 자녀 1한테 x를 주고 엄마가 자녀 2한테 동그라미를 준다면 어차피 여기서 동그라미 x 중에서 가가 지금 우열관계를 모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동그라미가 우성이라 가정해볼게요. 동그라미 우성 가정한다면 엄마가 동그라미 x였어요. 가에 대해서. 그럼 하나씩 줘서 만들 수 있잖아, 이렇게, 그치?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녀 1은 x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엄마가 뭘 줘야 돼요? x를 줘야 된단 말이야. 엄마가 x를 줘야 돼. 그러면 자녀 1의 요 값이 x가 되겠죠. 그치? 그럼 아빠도 뭘 줘야 돼요? 만약에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얘가 지금 둘 다 안 나왔어요. 엄마는 지금 동그라미 돼야 돼. 동그라미. 그러면 엄마는 한쪽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동그라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열관계가 지금 성립됐네. 그치? 그래서 가를 다시 적어보게 되면 가의 우열관계 적어보게 되면 가는요. 자, 동그라미하고 x 중에서 동그라미가 우성이고요. 얘가 라지, 스몰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한테 지금 x를 줬죠. 그죠? 그럼 아빠도 동그라미 x를 얘한테 y 되게 되면 열성이니까 이 값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도
이건 노란색 쓸 거예요. x가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오게 되면 일단 1번은 우리가 맞출 수 있겠구나. 그치? 자, 이제 2번이 문제인 거야. 2번이. 자, 2번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경우만 되는데, 자, 볼게요. 마지막에 2번은 어떻게 돼? 얘가 동그라미가 돼야 돼. 동그라미. 그럼 엄마한테 무조건 뭘 받아야 돼? 동그라미 x 동그라미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뭐예요? 원래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거네. 이건 동그라미 x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엄마한테 동그라미 x 동그라미를 받았고 요게 x로 변화되니까 응? 변화돼서 얘처럼 이게 xx가 나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련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얘도 동그라미였죠. 그렇죠? 근데 이 자리는 지금 아빠가 뭘 줬어요? 동그라미 x를 줬기 때문에 아빠의 x가 여기 왔겠네요. 빨간색 쓸게요. 이거 빨간색이니까. 그리고 아빠의 x가 여기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하나는요. 아빠는 이거 몰라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경우 많지도 않아. 그치? 4개 중에서 뭐 2개인데 그지? 2개를 여러분이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골라볼게요. 이제. 자, 니은은 D다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이 뭐였어요? 기억이 니은으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동그라미에서 X로 바뀌었죠. 그죠? 동그라미에서 X로 바뀌었네. 그렇네요. 얘가 라지 D였고 얘가 스몰 D가 된 거지. 그지? 동그라미가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기억 선지는 맞아요. 되셨죠? 자, 니은 선지. 가는 열성형질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 보세요. 가 어디서? 가 여기 있네요. 그지? 가는 유전병이 뭐였어요? 우성이죠. 그래서 얘는 우성형질이 되겠습니다. 땡. 자, 디귿. 어머니와 자녀 이의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 나의 유전자형이었어요. 어머니 유전자형 나 이거죠. X 동그라미 즉 라지 B 스몰 B죠. 자녀 2번은요. 이거네요. 똑같은데, 그렇지?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마찬가지로 틀렸습니다. 같죠? 답은 그래서 기억 1번이 맞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면 유전의미를 거둘 수 있었는데 아마도 시간이 없어서 앞에 거부터 풀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거는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문제 먼저 푸세요. 보세요. 딱 쉬워 보이잖아. 4개밖에 없는데. 보통은 이것들이 몇 개 나와요. 한 뭐 자녀 1, 2, 3 막 나오잖아. 뭐 이 막 자녀도 막 그냥 뭐 유전법도 어렵고 딱 봐서 판단이 안 되잖아. 근데 판단이 되잖아. 딱 봐서 그지? 이거 쉽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먼저 푸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점수를 향상하는 데도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0개의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할만했죠? 할만했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많이 연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직 7월이에요. 지금 8월, 9월 평가원 남았죠, 그렇죠? 9월 평가원에는 이제 재수생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은 상대적인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9월까지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어때?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꾸 많은 학생들이 사탐론을 해요. 그죠? 이해는 돼요. 이해돼. 그래서 근데 항상 평가원은요, 항상 이퀄리티를 중요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과학은 변화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아마도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사탄론을 해버리게 되면 과거 선택을 안 하잖아요. 예전에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의 선택에 편중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이 어떤 과목이 쉬울지 모르겠어. 하여튼 어쨌든 과학은 조금 쉬워질 것 같고 사회는 좀 더 어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9월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9월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9월 달에 다시 한번 모의고사를 통해 다시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자,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고요.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9월 달에 볼게요.